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확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생각보다 안 튀지만 천연가스는 튄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테마의 움직임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조용하던 이란도 확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코멘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쪽의 에너지가 좀 시장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여타에 따른 금융 지표에 대한 발표 같은 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몽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장이 끝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13일이 금요일. 오늘 저녁에 재밌는 무서운 거 하나 보려고요. 장마감 시간이잖아요. 이번 주 장마감을 쭉 하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쉽지 않았다. 역시나 코스피 200 상승률 1위가 SK였어요. SK가 1위 한 것도 진짜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애들 쭉 봤을 때 삼성 SDI가 9% 올랐네요. 10개 중에는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마이너스 쪽에 들어가는 섹터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서 고루고루 반등하는 한 주였고, 코스피 200은 SK였네요. 아쉽지만 8개 정도 맞추신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맨날 퍼주니까, 결론은 10개 중에 1위인 삼성 SDI를 맞추신 두 분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네요. 부자님, 뷰티풀 라이프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장 봤어요? 오늘 봤어요. 봤어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서 움츠렸던 느낌이랑 한 2, 3거래일에 반등했던 느낌이랑 오늘이랑. 전 개인적으로 오늘 좀 즐거웠는데 즐거웠어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떨어졌을 때 이런 이제 고가 이제 돌파 매매나 여러 가지 다른 매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었다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시장이 쭉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고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을 보는 뷰가 중요해요. 근데 지수는 누가 잘 본다? 대표님? 대표님이 잘 보죠. 지수에 대한 움직임, 상승장입니다, 뭐 조정장입니다, 박스장입니다, 그런 코멘트를 장봐가면서 우리한테 매일매일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는 날이에요. 매일경제TV라고 있어요.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출연하실 것 같고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대표님 방송 직접 보시고 많이 화이팅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소식보다 외부 소식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확전이냐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생각보다 안 튀지만 천연가스는 튄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테마의 움직임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조용하던 이란도 확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코멘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쪽의 에너지가 좀 시장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여타에 따른 금융 지표에 대한 발표 같은 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잘 이겨내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프로딩딩하죠. 이게 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었어요. 자, 코스피 볼까요? 마이너스 0.95% 마감했습니다. 2456 마감했고요. 불과 오늘을 빼면 하나, 둘, 셋, 3거래일 전에는 2400이 가 있었어요. 50bp가 올라왔는데 그동안 2400 초반에 갔을 때의 마음가짐과 2450이 갔을 때의 마음가짐, 개인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마음가짐은 항상 동요가 일어나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불리한 결정을 많이 내려서 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똑같다. 여전히 단 한 가지 정도는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혀드는 움직임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장기 이평선에 대한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니까 이번 반등에 대한 에너지가 어디쯤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동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2% 빠져서 822 마감했습니다. 비슷해요, 양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글로벌 시장 똑같았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고 대표 종목들 코스피 200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1%. 오늘 반도체 업종만 뚝 띄어서 보자면 HBM 관련돼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쪽의 에너지가 조금 더 강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고 반도체 업종만 딱 다시 보면은 HBM 관련주 내에서 움직이는 SK 하이닉스 진영과 앞으로 커지길 바라는 삼성 진영의 움직임이 언젠가 방향성을 조금 다른 구간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까? 그거는 좀 중장기적 기조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돼서 ETF도 하나 다시 생성된다고 하고요. 엔솔은 마이너스 1.93, 하이닉스가 그나마 양성, 추이는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금 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맥스가 7% 반등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실적 같은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방산 이미지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보이고요. 거꾸로 정렬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 내에 개별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한온 시스템이 마이너스 14%. 그냥 퍼센트로 보면은 2020년 10월 11월 구간까지 한 번에 갔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새로운 기조가 보였어요. 어저께 시간에 밤늦게 약물 평가 관련돼서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 좀 강세를 보이다가 결론은 오늘 새로운 구조가 발생을 했네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 한번 보죠.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대금 2위가 흥구석유입니다. 양선이 진짜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테마의 힘이죠. 에너지로 묶으면은 유가의 움직임이나 천연가스의 움직임이나 통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유가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케이스고 천연가스만 좀 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0% 우리의 두려움이 강할 때 여기가 힘을 받는 구조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희미해질 때까지 이런 종목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중간 어디쯤에서 잘 차익을 보고 나오시거나 나는 중간 어디쯤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맞게 쏙쏙 10개 과자 하나씩 빼드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조용하고요. LS전선아시아가 강하게 올라왔네요. LS그룹 산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력선 쪽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인데 LS전선아시아의 주 무대는 아시아, 동남아시아권에서 베트남 쪽입니다. 그쪽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세게 움직였네요. 인프라에 대한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코 DX나 금양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로직이 걸린 상태고요. 한미반도체 장중에 6%였나요? 6.64%까지 갔었네요. 이게 HBM 관련주 중에 장비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매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었고 HPSP 여기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좀 조단위의 큰 회사들이 오늘 눈에 많이 띄는 날이었습니다. GSE는 흥구석유랑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요. 탑 30 종목 단으로 한번 가보죠. IMT라는 신규주네요. 조용하다가 오늘 개별 반등 잘 나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상한가. LS 네트워크스, 그냥 LS 붙은 거는 다 같은 그룹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KH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로서 원일 감사 보고서 나오면서 금일 상한가. 중간에 한 번씩 퉁퉁거리는 이벤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미래생명자원은 한 가지 키워드로 묶은다면 비료, 사료, 먹거리 이런 걸 다 해서 그냥 식량 쪽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가나 가스를 에너지로 묶는 것처럼 아무래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으쌰으쌰 하는 힘들이 커지고 그 힘이 커지면은 정치적인 움직임이 좀 약한 나라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고 폭동, 데모 이런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반이라는 글자예요. 반반이 아니고 반하다. 반대.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반대 진영 이런 좀 격화되는 분위기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평화, 비둘기 이런 단어들이
현재는 잘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냉전, 체제 대립 이런 에너지들이죠. 전쟁, 보호무역주의 그런 거는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역사도 한번 인문학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과거 데이터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번 기회에. 다음 에너지 쪽 빼고 소카 같은 경우는 롯데 렌탈이 소카를 지금 경영권 분쟁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키워드 때문에 움직였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의 에너지, 고려산업 이런 거는 뭐 묶으면 식량, DIT, HBM 관련주, 장비에 대한 기대감, 코리아 서키트, 기판, 올해보다는 내년까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에요. 한의사로, GSE 다 그런 것들이고 빅텍은 방산주의 이미지고 그러면 처음 땅 터졌을 때 첫날에 부각받고 다음날에 얘네가 사라졌었고 다시 몇 거래일이 지나고 오늘 금요일째 다시 한번 들어온 거죠. 이런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쓱 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오늘만의 재료냐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종목이 며칠간 지속될 재료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오늘 이걸 딱 탑30을 본 사람들은 가려낼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끌고 와서 간접 학습을 여러 번 하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데이터를 쌓아서 경험치를 올리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잠깐 흔드는 요인이 좀 사라졌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특정한 종목이 퐁 튀는 애들도 있고 생각보다 좋았어. 갑자기 뚝 떨어진 애도 있고 이제 차익이 나오네.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러운 이제 장세를 펼쳐지는 거예요. 개별주 장에서. 그런 구간에 외부에서 똥똥 때리고 있는데 이 에너지에 따라서 조금 쉼이 조금 더 지속되거나 여기가 에너지가 진짜로 빠르게 끝나면 그때는 그냥 실적 금융 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장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본의 아니게 여유로워진 거죠. 급하게 우리가 뭐 10번의 매매를 했다거나 이러면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횟수가 줄은 상태니까 이런 시간에는 뭐 책 읽고 밀린 리포트 같은 거 좀 읽고 그 다음에 니즈가 조금 강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역삼동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모니터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이런 과외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공부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매일경제TV 9시 본방사수 노래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숨겨만의 백업 쏟아낼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